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페미니즘 사상이 2018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 사회였던 1950년대에 탄생한 것으로 초기에는 이상적인 사상이었지만 최근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과 탈코르셋, 미투운동까지 합쳐지면서 불편한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과거 트위터를 통해 페미니스트를 선언했던 브리 라슨이 영화 캡틴 마블의 주인공이 되면서 페미니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죠. 게다가 최근 브리 라슨이 삐딱한 포즈의 한 손에 칵테일 잔을 들고 신발과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과 함께 스탠리를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분 RIP라는 스탠리 추모글을 올리면서 영화 캡틴 마블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가뜩이나 원작 만화와 너무나 다르게 생겨서 미스캐스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브리 라슨. 원작에서 캡틴 마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라니. 참고로 캡틴 마블의 캐스팅 후보로는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화려한 액션씬을 선보였으며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캡틴 마블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에밀리 브런트와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에서 섹시미와 화끈한 액션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레베카 퍼거슨, 그리고 영화 아토믹 블런드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진정한 걸크러쉬를 선보였으며 영화 행콕에서 슈퍼히어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샤를리즈 테론, 마지막으로 섹시미와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캐서린 원닉이 캐스팅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이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브리 라슨이 캡틴 마블이 된 것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녀 말고 아무나 캐스팅이 되었어도 미스캐스팅이란 말은 안 들었겠죠? 또한 영화 캡틴 마블의 감독과 제작진, 코스튬 디자이너, 작곡가 등이 거의 여성이라는 점과 세계 여성의 날에 굳이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은 더더욱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완성도 있는 영화와 모두가 극찬하는 캐스팅을 해왔던 마블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물론 스탠리 추모글은 몰랐겠지만 마블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작에서 캡틴 마블이 탄생한 시기는 두 번째 페미니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1960년대로 이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만화상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형편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엑스맨의 진 그레이와 판타스틱4의 수잔 스톰은 항상 팀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으며 블랙 위도우는 남성을 유혹하는 스파이로 그려진 반면 남성 히어로들은 항상 사회를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DC 코믹스가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원더우먼을 강력한 여성 히어로로 부각시키자 마블 작가들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던 파일럿 정복을 입고 강력한 리더십과 마치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즈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미즈 마블은 일대 캡틴 마블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벤져스와 엑스맨을 넘나들며 진정한 여전사로 거듭나게 되죠. 또한 미즈 마블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던 진 그레이와 수잔 스톰도 강력한 존재로 그려진 것으로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미즈 마블은 힘과 인내의 상징이자 페미니즘의 화신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미즈 마블은 알코올 중독과 사랑의 목을 매는 평범한 여성 캐릭터로 전락한 적도 있었지만 이후 캡틴 마블로 거듭나면서 어벤져스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과 타노스와 싸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객이 여성 히어로의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15년 전에는 유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여성 히어로가 영화에 등장하면 무슨 이야기지? 어떤 캐릭터일까? 재미있겠는데? 라는 말을 하며 즐겁게 보는 관객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앤트맨과 와스프, 캡틴 마블 이후 더 많은 여성 히어로 무비가 나올 예정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히어로 무비도 여성 히어로의 시대가 왔음을 암시했습니다. 케빈 파이기가 말한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의 히어로 무비는 남성과 백인 히어로의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코믹스와 영화는 엄연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흐름은 코믹스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코믹스에서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슈퍼 히어로들이 나치와 하이드라 잔당과 싸우면서 어벤져스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슈퍼 히어로들이 하이드라와 외계인들과 싸우면서 어벤져스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1, 2와 비슷하며 이후 코믹스에서 악당과 싸우던 히어로들이 서로 이념이 달라서 싸우고 마블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초인 등록 법안을 두고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와 마블 세계관을 확장시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등의 영화를 담고 있는 페이지 3와 비슷하죠.
그리고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원더우먼과 미즈 마블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남성과 백인 히어로들이 점령하고 있던 코믹스에 흑인과 여성 히어로들이 많아진 것도 2018년 페미니즘이 하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DC 코믹스에서 원더우먼과 할리퀸, 메라 등을 내세우면서 진정한 걸크러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원작에서 먼저 페미니즘을 실현했던 원더우먼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있죠. 그리고 DC 코믹스에서 원더우먼이 남성을 상징하는 스티브 트레버 대령을 구하고 아마존의 대표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은 타노스의 이업에서 슈퍼 히어로들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캡틴 마블과 그녀의 영화가 마블 최초 여성 솔로 무비라는 점에서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마블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캡틴 마블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죠. 하지만 캡틴 마블을 연기하는 브리 라슨이 논리가 없는 페미니스트라는 점과 고인을 모독하고 원작과 너무나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기대하는 것, 우리에겐 케빈 바이기가 있고 그동안 마블이 보여준 영화들이 있기 때문이죠. 부디 이 영화가 성공해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캡틴 마블이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